폐는 기본적으로 절제를 하면 재생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폐로 훈련을 해서 폐활량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폐를 자르고 나면 폐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가능할까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수술 전에 폐 기능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미리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적응증이라는 게 있고요. 적응증 안에 들어가면 일단 수술을 하고 일상생활은 보통 가능한 정도에서 수술을 하게 되고, 보통의 좀 건강하신 분들 수술하고 나서도 내가 조금 답답한가 이 정도의 증상 말고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정수입니다. 수술의 적응증은 일단 우리가 변기를 먼저 하는데 1기에서 3기까지 수술을 보통 적응이 되고요. 특히는 이제 1기, 2기 같이 초기에 발견된 분들은 수술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기까지 포함을 하지만 요즘은 그 범위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치료의 의미가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4기에서도 제한적으로 치료의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표준 치료는 옆절제술입니다. 옆절제술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폐를 옆의 단위로 구분을 하거든요. 오른쪽에 3개의 옆, 우상옆, 우중옆, 우하옆, 그리고 좌측에 2개의 옆, 좌상옆, 좌하옆, 이렇게 옆의 단위로 하는데, 예전부터 치료를 옆 단위로 절제를 했더니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것보다 더 많이 필요 이상 2개의 옆을 자른다든지 한쪽 폐를 다 자른다든지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표준은 옆절제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임파선을 다 절제를 해서 임파선 전이가 있는지 여부, 이게 절제를 함으로써 미약하지만 치료 효과도 같이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절제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옆절제가 과하다고 판단되는 병변들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병변이 굉장히 작을 때 2cm 미만일 때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2023년도에 전국적 북미에서도 연구 결과가 한번 나오고 일본에서도 결과가 나와가지고 옆 미만 절제술, 옆 단위보다 작은 단위 세기절제술이나 구역절제, 세그멘텍토미라는 구역절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그멘텍토미를 하는 절제 범위도 요즘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크게 이제 절제를 한다고 그러죠. 사람 손이 들어가야 수술을 하는 시대에서는 개용술이라 그래서 한 20cm, 30cm 정도 째고 늑골을 하나 이렇게 부러뜨려 가지고 넓혀 가지고 손을 넣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개용술이 필요했고요. 요즘은 기구들이 많이 발전을 해 가지고 내시경 수술이라 그러죠. 복강경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배 말고 가슴에서 하는 흉곽경 수술을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고, 80에서 많게 보고하는 기관에서는 90% 이상 흉곽경 수술을 하고 있다고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폐암 수술에서의 흉곽경 수술 같은 접근 방법이 굉장히 대중화됐고, 요즘 더 최근에는 흉곽경 수술이지만 일반적인 흉곽경보다는 로봇으로 이용하는, 좀 더 환자분들이 편하고 좀 덜 아프니까 회복도 좀 더 빠르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후 차이는 일단 흉곽경 수술하면 큰 차이는 없기는 합니다. 수술을 받은 후에는 폐는 기본적으로 절제를 하면 재생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폐로 훈련을 해서 폐활량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폐를 자르고 나면 폐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가능할까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수술 전에 폐 기능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미리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적응증이라는 게 있고요. 적응증 안에 들어가면 일단 수술을 하고 일상생활은 보통 가능한 정도에서 수술을 하게 되고, 보통의 좀 건강하신 분들 수술하고 나서 내가 조금 답답한가 이 정도의 증상 말고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거기에 더하기 수술하고 나서 호흡 재활을 같이 합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이 일반인들보다 폐활량이 좋듯이 훈련을 통하면 남아있는 폐를 가지고 폐활량을 늘려가지고 평소보다 수술 전보다 더 이렇게 활동이 많아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른 추가 치료 말고 수술만 생각하면 호흡 재활을 통해서 조금 더 향상된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폐암 자체가 그렇지만 조기 발견이 안 되는 이유가 증상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폐암의 특징들, 그리고 본인이 수술하고 나면 세포 종류라든지 그리고 유전자 검사의 결과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재발률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합니다. 그거는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재발률이 높을 거라고, 병기와 자기가 진단된 세포의 특징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재발률이 높을 거라는 걸 사전에 알고 대처를 해야지 증상을 가지고 대처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재발률이 높다면 선제적으로 수술 후에 아무런 증상이나 재발의 클루가 없더라도 보조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술하고 나서 첫 2년간, 3년간이 굉장히 재발률이 높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위로 짧게 끊어가지고 영상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딱 4개월로 끊어가지고 1년에 한 3번 정도 볼 수 있게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2년이 지나면 조금 안정기에 들어가니까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검사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저는 6개월 정도로 이렇게 2년에서 5년까지는 6개월 간격으로 영상검사를 하시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보조 치료가 폐암센터에 팀이 있거든요.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해보면 환자분들이 다른 항암제보다는 컨디션을 제법 잘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표적 치료제를 먹고 났을 때 컨디션 유지가 다른 항암제보다 조금 수월한가 봐요. 그렇게 되면 술전 컨디션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수술 후 내지는 수술 전 컨디션 유지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저는 이제 수술하는 사람이니까 수술 전에 표적 치료제를 쓰고 오신 분들이 이제 주로 인상에 남는데, 우리가 환자분이 오면 폐암센터에서 팀으로서 이제 다학제를 합니다. 좀 늦게 오셔가지고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3기 중반 이후부터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 불가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 아예 배제해놓고 치료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표적 치료를 쓰고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수술이 가능한 상태, 보조 치료로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더 우리가 희망적으로 환자를 이렇게 치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이 남고, 최근에 들어서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폐암이 진단이 됐다고 해서 내지는 폐암이 의심이 된다고 해서 낙담을 너무 하지 마시고, 요즘은 수술적 방법도 환자분한테 무리가 많이 적어진 상태이고, 최소 침스 그리고 로봇 수술 그리고 폐 절제 범위도 작아지고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예후적인 측면도 효과적인 치료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